그런데 오늘 이제 20일이죠. 오늘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솔직히 이 좋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럼요. 환경이고 분위기인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어디서 뭐 하는지 실종 신고라도 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그 뒤에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자유한국당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또 지지를 하자니 참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솔직히 해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이겁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오늘 보니까 뭐 56%까지 네, 빠졌어요. 네. 뭐 한 몇 개월 전에 비하면 20% 이상이 쭉 빠졌는데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은 네. 그 반사 효과는 제일 야당한테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런데 네. 이유는 뭐냐? 자유한국당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안 세력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연찬회 하면 이제 네. 저도 뭐 국회의원 할 때 뭐 연찬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갔는데 오늘 이제 밤에 또 내일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보통 뭐 또 성명서 하나 써서 이제 뭐 누가 낭독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근데 오늘 이제 연찬회는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뭐 그 제레미 0815님 뭐 마음이 조금이나마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고 이번 연찬회를 보니까 고구마를 한 10,00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사이다는커녕 그냥 고구마를 꾸역꾸역 먹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제가 오늘 연찬회에서 좀 소개해 주시죠. 문제점을 예. 이렇게 보면은 일단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단 스피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강연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연찬회에서는 이 당의 대표격인 이 위원장이 사실 그렇게 오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의원들이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진짜 쟁명을 하는 것이 연찬회인데 이분이 거의 강연을 하셨대요. 교수여갖고. 그러면서 강연 요지는 뭐냐? 가치를 바꿔야 된다. 지금 이 당은 이 수구, 뭐 반동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인적 청산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인적 청산해야 된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와서 또 뭐라고 했냐면 주유소 그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그 영화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자. 이러면서 뭐 이 특검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북한 석탄 문제라든가 이 고용 문제, 고용 절벽 이것까지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거 얘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야당성을 살리자 이건 이해가 되지만 그 표현이라는 게 말이죠. 물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야당성, 야성도 중요하지만 좀 심했지 않아요? 한 놈만 팬다. 아우 정말. 그러니까 연찬회를 보면서 야, 이 당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살 길을 찾아가지고 마구마구 그냥 생각을 그냥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채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그 다음에 김병준 위원장은 나와가지고 또 자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강연을 하시고 또 김진태 의원은 김진태 의원대로 다들 이제 뭐 인적 청산 왜 안 하냐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친박의 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네. 뭐 당대표인가요? 네. 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위원장이 네. 자 이거 헷갈려요. 근데 김병준 뭐. 위원장이 네.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한 건 뭐 이런 두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뭐 정말 열성적 이야기 한다면 네. 그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네. 겁니다. 근데 네. 의원들의 의욕도 없고 두 번째 이제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뭘 모른다는 거죠. 이념도 모르고 뭐 답답하니까 길게 교수식으로 이야기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런 연찬회가요. 그게 대학 교수라 그래요. 대학 아니, 교수들이 이제, 17, 18날 그 아이들 맨날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수준이 낮을 거고. 그런데 저는 의원들도요. 나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념 문제 이런 문제 과연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그게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당 입장에서 보면은 스스로 당을 깨고 해체해야 될 정도로 누란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 아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경제 실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 내년에는 뭐 이쪽이 뭐 이렇게 잘못되니까 우리한테 반사이기를 해서 우리가 선거를 그럭저럭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렇게 희망사항처럼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저는
너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아니하고 사실 이번에 뭐 북한 석탄 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슈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쌀값이 그렇죠. 지금 엄청 올랐어요. 그다음에 그런 쌀이 재고가 없어요. 엄청난 이슈들이 많은데 이상하잖아요. 예, 이런 이슈들을 하나를 제대로 크게 문제 삼아가지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 야당 어디 갔습니까? 이처럼 현 정부가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이 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대체 이야말로 요즘 이제 고용 참사라고 그러는데 야당 실종, 야당 그렇죠. 참사입니다 이건. 네. 네. 그런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이제 뭐 자동차 자체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차가 고장났다 이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차는 멀쩡한데 운전수가 문제다 그러면 또 김병준 위원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 기사 뭐 좋은 기사 나온다고 뭐 차가 뭐 잘 나가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봉숭아 학당에 완전히 맹구 같은 돌직구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정말 정권을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친박들은 책임이 큰 거예요. 이 보수를 이렇게 참담하게 한 거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원 현직 의원들이 다음번 총선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전원 불출마 선언을 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래야지 사직생 맨날 국회의원들이 입에 오르는 게 죽어야지 산다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다음 당을 살릴 수 있다는 선당 후사라는 거 이런 거에 일말의 양심도 없고 오늘 선당 후사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응?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이런 있어서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이제 한국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네.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은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지 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겁니다. 인간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를 비판하지 않는 이상 한국당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뭐 두리뭉실 한국당일 뿐이지. 국회의원들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당의 배가 붕괴되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내가 곧 한국당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나는 예외겠지. 나만 지역구 가서 열심히 상가 쫓아다니고 나만 길거리 아침마다 청소하고 길거리 학교 앞에서 무슨 교통정리하면 예,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교통정리 하고 있으면은 아니 그것도 또 필요하긴 하죠 또 이렇게. 아니 저는 그래요. 그 시간 있으면 책 읽으세요. 그 시간 있으면 공부하세요. 그건요. 그건 근데 그걸 또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동안에 국민들을 이렇게 이 뜻을 배신하고 배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면은 내 눈앞에서 알짱알짱 되면 그러니까 그건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난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건 아니라 네. 봐요. 그건 아침마다 시간 가서 교통정리하는 것은 우리 그 일자리 빼앗는 겁니다. 그거에서 우리 저기 학교에서 요즘 그거 하시는 분께서 일자리 빼앗지 마시고 정말 공부하고 정책하고 이런 뭐 야당이라면은 정부 뭐가 잘못되는지 그리고 나서 성명서 써가지고 국회의원의 정론과 가서 읽으십시오. 보내십시오. 저는 북한 석탄 문제 이런 일자리 문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특권이 있습니다. 정론과에서 기자들 앞에서 얼마인지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인데 나 의원들 그런 사표를 못 봤어요. 당 지도부나 몇만 그렇죠. 할 뿐이지 예. 의원들 헌법기관이에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아유 참. 그런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데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면은 그래도 이 말빨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전투력에 대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련님들 그다음에 귀공녀들만 있는 이 정당에서 이걸 과연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TK 지역에서 뭐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공천만 받으면은 무조건 당선되는 분들 이분들은 전투력도 없어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도 제가 보기엔 큰 문제더라고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를 엄청 비판하고 문재인 그 대통령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잘못 써서 그렇다. 모든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인적 청산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불가역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뭐 위에서 공천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데 지금 공천을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건 또 뭘 얘기하냐. 김병준 위원장이 야심이 있어 보입니다. 야심이 만만해갖고 공천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연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공천 문제까지 개입하겠다. 그리고 몇 명 공천을 줄 수 있게 하고 또 몇 명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도록 하겠다는 어떤 야심을 얘기한 거라서 야 지금 보면은 김병준 위원장 전 처음부터 사실은 좀 회의였어요. 왜? 애정이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뭐 한나라당이니 뭐 이걸 다 거치지 않고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한 분인데 애정이 없죠. 고생을 해야지 애정도 있고 사실은 부부도 늙어가지고 봐줄 수 있는 게 젊은 날에 그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코를 고라도 옆에서 그냥 봐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요. 김병준 체제.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좀 매력도 없지 않아요? 정치는 이렇게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혹시 사심 있으면은 네. 또 큰일 납니다. 지금 김병준 큰일 나고 있는 것 위원장의 같음. 역할은 비상대책, 비상혁신위원장입니다. 네. 위원장이에요. 당대표가 아닙니다. 당대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당대표 역할을 하다 보면요. 즐길 수가 있어요. 카메라도 쫙 쫓아다니죠. 한마디마다 신문들이 기사 쓰고 방송들 뭐 인터뷰 나오지요. 그걸 즐기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착각에 빠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TV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자기 나오고 이래? 이 정도면 길 가는 사람들이 인사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대권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요. 당대표 즐기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요. 혁신을 위해서는 내 사람을 많이 심는 게 유리하겠지. 다음에 내가 대권 경선에 나온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렇죠. 당 깨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네. 무슨 혁신입니까? 정말 나는 이제 이 당에서 떠난다. 떠나는 마음으로 혁신, 인적 청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당은요. 인적 청산이 없이 대충 얼굴에 분 좀 바르고 화장 지우다가 그러면 뭐 바꾸는 것 같죠? 국민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20% 물론 지금 지지율 20%는 하지만 한 30%는 갈 겁니다. 그 이상 가지 못합니다. 선거는요. 51대 49, 51% 먹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45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도까지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좀 분바르니까 그래 지지율 좀 넣어서 30 속된 말로 택도 없습니다. 택도 네. 없습니다. 인적 청산 없이 뭐 당명 바꾸고요. 뭐 당명도 안 바꾸겠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선거 공천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옛날 보수혁신위원회 뭐 한번 해봤어요. 그때 만들었는데 정확히 몇 개월 뒤에 당 지도 바뀌니까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적청산 과감히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우리 이선미님, 미트 공장님이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늘푸른님도 태풍 걱정하시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번 태풍이 피해는 없어야 되는데요. 시원함만 줘야 되는데 태풍이 몰려와서 한번 확 뒤집어 놓고 아예 쓸어가야 될 대상이 어디냐? 자유한국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눈길조차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사람 자기들끼리만 만나서 네. 문제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지역 가서 당원들만 만나지 마십시오. 네. 또 핵심 당원들만 만나면 핵심 당원들은 아무래도 열성 지지자들이라 보니까 생각들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중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럼요. 열성 그냥 싫은 소리 해달라. 그럼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됩니다. 그리고 오늘 Y 작가님이 사심은 욕심이고 욕심은 과욕이 되어서 본인에게 모욕으로 돌아갈 텐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김병준 체제라는 게 어쨌든 내년 1월 혹은 3월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공중분해할 수는 없느냐.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확 이제 없어서 해처모여를 해갖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시점, 새로운 선택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될 수는 없느냐.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저도 나라를 안타까워요.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는 뭐 거듭 우리가 이야기해왔지만 네. 날개는 좌우 두 날개로 나는데 그렇죠. 현재 왼쪽 날개 현 정부 왼쪽 날개입니다. 오른쪽 날개가 지금 팔이 끊어져 있어요. 없는 겁니다. 새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최소한 균형이라도 이루어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상태는 균형커녕 네. 정말 말이 나오지 않고요. 자유한국당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들린 이유가 근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분칠 리모델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이제 우리가 당을 바꾸면은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허물어 내리고 그 자리
그다음에 재개발은 그 지역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도시로 이전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땅 자체가 이제는 너무 네. 기가 세하고 여조건이 네. 안 좋다는 거죠. 자,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뭐 되는 겁니다. 신도시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영등포구로는 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적 청산만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에서 지금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음에는 불출마하겠다. 그 다음에 4년 뒤에 2024년에 다시 한번 선택을 받겠다.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자유한국당의 눈길을 돌리지. 지금 뭐 자동차가 고장났네, 운전수가 문제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정말 무슨 뭐 저기 쌍팔년도 얘기해갖고 뭐가 되겠어요. 자, 위기의식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위기의식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제가 가지라고. 네.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처방이 바르게 됩니다. 처방이 바르게 돼야지 진단이 제대로 나오고요. 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